장애인들의 행복 세상을 꿈꾸는 기업, 함께하는 세상. 이곳의 대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상 이병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소양강을 배경으로 한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 사회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통 그 고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무언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남들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어려우니까 이제 그 판매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또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이 정부가 좀 함께 도와줬으면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 생산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복사용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쓰는 그 누런 우리 시험용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그 연습장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막 쓰던 그런 이제 신문용지 이런 걸 생산하는데 한 11종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기업을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손이 4살 때 다친 장애인이다 보니까 정말 이 장애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 세상이. 그래서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살아보는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단순한 기술, 또 그다음에 적은 자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종이나 우리 그 사무용품 쪽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13명의 직원과 땀 흘려 일한 결과 회사 설립 3년 만에 강원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매년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품질 시험 분석에 거뜬히 통과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님, 여기서 제품이 다 만들어지나 봐요? 예. 저기 앞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재단기고, 종이를 이제 저기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바로 우리 비닐로 포장이 된 다음에 요 뒤에서 보이는 대로 박스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눠져서 일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다 장애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보시는 분들 같이 집어넣는 분들은 다리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고정된 자리에서 집어넣게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나 여기 또 이쪽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러시구나. 전체 근로자 13명 중 8명의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10여 명의 장애인들이 어울려 일하는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높은 현실의 벽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선뜻 자신들을 고용해준 이병길 대표가 늘 고맙다. 저 개인한테보다 직원들한테 대하는 것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좀 존중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이게 최고다 하는 거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 기본 가치를 대단히 좀 높게 평가하는,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가 기본 가치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렇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하려는 그런 게 모토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각자 입은 장애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며 일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기업이 아닐까? 때마침 들어온 주문 때문에 움직임이 분주한데 이게 다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한 결과물들이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복사용지 납품하러 갑니다. 아,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예, 강원도 개발공사인데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저희 물건을 가끔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함께 같이 가도 될까요? 예, 가보시죠. 언제 어디서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달려가는 함께하는 세상. 역시 조달청에서 인정한 납품업체답게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 단연 1등 기업이다. 복사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골 거래처인 이곳에서는 함께하는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함께하는 세상에서 물건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 정말 좋죠. 물건이 가격도 저렴한데, 근데 그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게 아니라 질도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계속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질의 종이 계속 공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은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이병길 대표.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해야 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다. 납품을 마치고 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함께하는 세상 식구들. 오손도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무척 다정해 보인다. 꿀맛 같은 휴식을 마치고 열심히 회의 중인데 다들 진지한 얼굴이다. 대체 무슨 회의를 하는 걸까? 대표님, 지금 무슨 회의 하신 거예요? 아,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충분히 회사 대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지를 같이 공유해야만 우리 직원들도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이라도 합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하고 요즘 진행되어지는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로 진행하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진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홍천에 우리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그 농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홍천에 지금 농장이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요. 예. 산세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홍천에는 이병길 대표의 원대한 꿈이 담겨 있다. 바로 이곳에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함께하는 세상 협동 농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땅 일부에는 양계장을 짓고 또 한쪽엔 유기농 텃밭을 가꾸고 협동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은 물론 장애인들을 고용할 예정이다. 대표님, 이 넓은 홍천 땅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곳은 이제 우리 그 장애인들하고 우리 그 농촌에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우선 계란을 생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닭을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네. 우선 제일 할 수 있는 게 양계같이 이런 소가축을 하는 데에 닭 사료를 만든다든가 또 그 계란을 수급해 오고 또 모이를 주고 포장을 하고 이런 거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닭을 키우는 거 말고 다른 건 또 뭐가 있으세요? 그런 이제 농작물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텃밭처럼 하려고는 하지만은
아직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우선 중점적으로 닭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동농장 설립을 위해 이미 14,000평의 땅을 매입한 이 대표. 지금의 노력들이 농촌에서 삶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뭐 계획은 우리 장애인들이 더 많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뭐 계획인데, 우리 복사용지 지금 만드는 이것만 가지고는 좀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장애인들이 일을 하려면 첫째가 이제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겁지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기술을 요해야 된다. 복잡한 기술은 이 장애인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봐서 이 생산품의 영역을 찾다 보니까, 화장지라든가, 또 뭐 이런 장갑류, 그 다음에 뭐 사무용품, 풀 같은 거라든가, 뭐 우리 뭐 쓰는 볼펜 뭐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도전해 볼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복지를 위해 설립된 기업, 함께하는 세상.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원대한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적한 도심 지역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의 안영숙 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 이렇게 미인이신데, 네, 우리 회사 이름도 너무 이뻐요. 희망나무. 어쩜 이렇게 예쁜 단어 두 개가 다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도 멋진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면서요. 희망나무는 어떤 회사인가요? 희망나무라는 이름이 저도 참 동감이 가고 좋아요.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좋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희망나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희망나무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희망나무는요, 가구, 또 인테리어, 또 주위에 또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중고 가구 리폼도 하신다고요? 네. 그 가구를 좀 손을 봐가지고요. 불우한 또 이웃과 또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중고 가구를 리폼해서 장애인들한테 기부까지 하시고 네. 와, 진짜 좋은 회사네요. 지난 2009년 장애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설립한 희망나무. 공익적인 목표에 걸맞게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한 이곳은 실내 건축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가구를 제작하는 전문 회사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 결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희망나무의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가구나 소품 주문도 늘고 있는 상황. 역시 좋은 건 고객들이 먼저 알아본다. 단순히 뭐 침대라든지 농이라든지 이렇게 대여하시지 가구 소품에 이렇게 좀 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없이.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너무 열정적으로 회의 중이신데요. 어떤 내용 회의 하고 계셨나요? 네, 친환경 목재인 편백나무를 활용한 가구 소품 개발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왠지 희망나무는 이 디자인에 있어서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중점에 두시고 디자인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요즘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일단 친환경 목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백나무의 어떤 좋은 약효 성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가구, 원목 가구에 대한 제작을 좀 높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대기업하고 좀 그런 유통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많이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인 가구 소품을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이 친환경에 중점을 두는 희망나무 역시 남다릅니다.
이렇듯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열띤 회의를 하는 희망나무 식구들. 한편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가구는 어떻게 제작되는 걸까? 실장님 어디 가세요? 네. 저희 공장에 샘플 작업 확인하러 갑니다. 아, 그러면 가구 만드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따라가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대나무로 유명한 전남 담양. 이곳에 희망나무가 운영하는 가구 공장이 위치해 있다. 공장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편백나무와 삼나무들. 친환경 소재를 자랑하듯 피톤치드와 항균 작용은 물론 향 또한 뛰어나서 옷감에 배어있는 각종 냄새까지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와, 나무들이 정말 많아요. 공장 하면 기계들만 가득했던 곳을 제가 갔었는데 여기는 나무들이 참 많네요. 실장님, 여기 있는 나무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인가요? 요즘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높으시잖아요. 여기에 그 친환경 소재인 그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이용한 가구 목공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네, 좋은 소재인 만큼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구가 탄생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천연 제재인 목재를 이용해서 먼저 제재를 하고요. 그다음 각 치수에 맞게끔 재단을 한 다음에 표면 연마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까다롭게 소재를 골라서 이 정밀한 과정들을 통해 최고의 가구를 만드는 거였네요. 자연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은 평전나무와 삼나무를 이용해 가구를 제작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얼마나 정확하게 디자인 콘셉트에 맞는 설계와 재단을 하는가이다. 이렇듯 베테랑 직원들의 능숙한 손길을 거쳐 탄생하는 가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와, 정말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가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조립 단계만 남았잖아요. 네. 실장님,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벌써 이렇게 장갑도 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희망나무 김빈 실장의 도움을 받아 가구 만들기 미션에 도전해보는 우리의 리포터.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한껏 들떠있는데 과연 생각만큼 예쁜 가구가 탄생할 수 있을까? 와, 제가 생애 최초 제가 만든 가구가 탄생했습니다. 박수! 어때, 제가 만든 가구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장님? 처음 치고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렇지만 좀 판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조립은 뭐 쉬운 편이었지만 앞에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과정들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원목 자체가 천연 원목을 이용하다 보니까 1차 가공에서 목재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그 가공이 좀 중점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목 자체에 그 화학적인 도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무늬목을 나타내는 것이 조금 더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진짜 무슨 뭐 도료가 사용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인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무슨 향이 계속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편백나무에는 그 천연 이 향이 많이 발생되고 이 원목 자체의 그 향도 같이 그 제품의 특징이 돼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향까지 모든 걸 다 갖춘 그런 가구였네요. 네. 저희가 현장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네. 와, 정말 이쁘네요. 와,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됐어요. 진짜 이뻐요. 마음에 드신가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친환경 맞춤 가구 제작뿐만 아니라 실내 건축 인테리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희망나무. 최근 인테리어를 마친 이 커피 전문점은 병원 내에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공해서 그런지 곳곳에 포근함과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다. 와, 제가 방금 감탄을 지른 이곳에서 희망나무는 그럼 어떤 작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네.
이쪽 커피숍 안에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짓기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납품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봤던 여느 카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어느 점에 포인트를 주고 그럼 작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이 커피숍 위치가 병원 내부에 있는 프랜차이즈점 전문점인데요. 아무래도 병원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따뜻한 분위기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해서 분위기를 해서 연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희망나무와 함께 여기 인테리어 작업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업 맡기고 나니까 어떤 소감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좀 관공서 같은 느낌의 카페 분위기였었는데 인테리어 끝나고 났을 때는 일반 로드 카페에 비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이 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그런 손님들은 뭐라고들 말씀하시나요? 또 아프신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보니까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착한 일만 하는 기업이라서 이런 상업적인 공간이랑 어울릴까 했는데 네. 이 희망나무와 또 이 커피 전문점이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네, 정말 최고의 융합인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가구를 직접 제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를 원하는 고객과도 연결되어 이후 가정집은 물론 병원, 관공서, 상가까지 희망나무의 세심한 손길이 펼쳐졌다. 그 결과 지금은 실내 디자인에서부터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수준 높은 인테리어 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보통 인테리어 하면 뭐 가정집 아니면 이런 상업적인 인테리어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취향 위주의 인테리어를 저희가 제안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상업공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고객의 연령이라든지 그게 맞춰가지고 어떤 공간 연출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본사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뭔가 분주해 보이는 직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어머나, 실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가구들을 수리하고 지금 리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중고 가구를 지금 리폼해서 기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정말 모든 좋은 일에 앞장서고 있는 희망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가구가 조금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수리 좀 해가지고 네. 최대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해요. 같이 좀 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좀 오시라 할게요. 네.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어도 희망나무의 손길을 거치면 멋지게 변신하는 가구들. 이 가구들을 싣고 달려온 곳은 근교에 위치한 다문화 아동센터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희망나무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희망나무랑 연결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3년 전에 저희 센터 앞에 장애인 기업 센터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장애인 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면 희망나무에서 이렇게 기증을 받으신, 기부를 받으신 그 가구를 가지고 어떤 곳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에 좋은 소파를 놔가지고 놓기도 하고 또 이제 지하가 조금 춥기도 하는데 추울 때 이제 필요한 난방기구도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희망나무 안영숙 대표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단체와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증하고 있다. 와, 제가 이 희망나무를 내내 촬영하면서 괜히 착해진 느낌이에요. 뭔가 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대표님한테 너무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 앞으로의 우리 희망나무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는 장애인들하고 가구 제도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 희망나무에서 또 같이 가족처럼 일도 하고 싶고 그래요. 장애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희망나무. 장애인 기업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이른 아침 사회적 기업을 위한 조찬 간담회가 마련됐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 중에 당당한 포스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이 사람.
장애인 장학사업장의 김재필 대표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대표님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네. 뭘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서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전국으로 이렇게 그 협의회를 이루고 있는데 또 인천에도 이제 협의회를 이루고 있고 각 구별로 또 협의회를 또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구 사회적 기업이 협의회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같이 회의를 주재하고 뭐 또 사회적 기업이 이제 나가야 될 것, 또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어요? 오늘 회의 주제는 이제 그 구의원님하고 구청장님께 저희가 그 바라는 것도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제출해서 서로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제공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 중이다. 그렇다면 김재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하다. 여느 회사와 다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장애인 장학사업장. 김 대표는 매일 아침 업무 보고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금 22,000원에서 25,000원 선 얘기 나온 게 삼산동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삼산동 좀 싸게 얘기 안 했어요? 이번에 워낙 시세가 지금 약간 6만 원 넘게 오르시는 그렇죠. 그렇다고 납품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흡당금 나갈 것들은 또 그걸 해야 돼. 그럼 자세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하는 지금 현재 이 본점에서 하는 일은 학교 급식 전처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 전처리업이라는 게 일단 학교에서 먹는 학생들 먹는 식사, 식사에 들어가는 식자재들 그것들을 저희가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처리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1990년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 1급 장애인이 된 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세운 곳이 장애인 장학사업장이었다. 사업 초기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 10여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처리 작업이라는 게 기초적인 작업이면서 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만든 식자재가 아이들이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원산지를 좀 중요시해요. 국내산 뭐 수입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국내산인데 어느 지방께 좀 더 유리하고 나을까 이걸 먼저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음식을 만들다 보면 위생이라는 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생교육과 안전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한 달에 2번 이상 꼭 매일 전 직원이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가다 보면 간혹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지나가거나 좀 흘리고 지나갈 수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그걸 가지고 회의를 또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위생에 대한 관념은 정말 계속 말 2번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볼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식품을 다루는 사업인 만큼 사무실과 작업장을 철저히 분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장학사업장.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농산물들은 어떠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걸까? 전처리 과정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 일단 그 원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감자, 고구마 양파 같은 게. 원물이 들어오면 창고를 거쳐서 저장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 저장 냉장고에 보관된 것들을 세척실을 먼저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묻은 제품들을 세척을 해서 다시 한번 기계를 거쳐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전처리 작업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처리 작업실에서는 여사님들이랑 이렇게 공장님이 이렇게 가공을 손으로 깨끗하게. 감자 같은 거는 좀 울퉁불퉁해서 기계를 넣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닦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또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되고 선별도 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냉각수를 통해서 진공 포장을 하게 되고요. 진공 포장된 것은 그 키로수에 맞게 학교에서 원하는 분량만큼 무게를 달아서 우리 박스에 포장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출고를 하게 돼 있죠. 네.
전국의 여러 산지에서 올라오는 신선한 농산물 재료들. 양파에서부터 고구마, 감자, 당근 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다. 이러한 식품들이 깨끗하게 1차 세척을 거쳐 가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농산물에 혹시 묻어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 손을 일일이 거치면 비로소 클린 식품이 탄생한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질한 식품들은 또다시 흠없는 것들만 골라 진공 포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농산물의 신선도와 철저한 위생은 필수다. 때마침 학교 급식에 납품할 식재료들을 다듬고 있는 장학사업장 식구들.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손질하다 보면 양파도 달게 느껴진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지금 눈이 너무 매운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하다 했어서 괜찮은데 여기 두면 언제 양파가 매워요. 그래 눈물 좀 많이 흘리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양파를 까갖고 여기 가서 소분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깐 거요. 여기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고요. 예, 이렇게 손질을 이제 깨끗하면은 그다 바로 상품권 가치로 나가는 거고, 이 잔 거 같은 거는 이제 따로 저렇게 이 파지에다가 내보내요. 예. 작업장 내 청결과 위생은 물론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장 보관하는 장애인 장학사업장을 클린 기업으로 인정한다. 직원들 대부분이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장애인 장학사업장. 하지만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복지를 실천한 것 이외에 이곳이 사회적 모범기업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 바로 근무하는 곳곳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한 것. 대표님,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계단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경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장애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 오더라도 이렇게 좀 이동하기 편하게 화장실까지 다 경사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 공장 전체 휠체어를, 제가 휠체어 타니까 제가 둘러보려도 경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하지만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턱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경사를 만들어주는 게 작업도 훨씬 하기 편하고 능률도 오르고 안전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말씀 좀 드리자면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해요. 그렇죠? 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까지 다닐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생각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한켠에 놓인 수상한 물건. 이것의 정체는 장애인 및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함이다. 이 장학사업은 인천시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매년 실시하는 기부사업 중 하나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진정 사회 환원을 할 줄 아는 모범 기업답다. 어떻게 장학금을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장학금을 주자고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199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거든요. 지방에 이제 출장 갔다가 버스 오는 틈으로 화물차가 끼어들어서 제가 허리가 접힌 채로 한 7m 이상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후에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제가 좀 26살이었는데 좀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가 그때 태어난 지가 47일 정도 되는 게 제 친구 또래에 비해서는 좀 일찍 좀 장가를 갔던 47째 옛날에 사고를 나고 병원에서 한 1년간 이제 방황을 하고 힘들게 이제 재활훈련을 했는데 막상 병원에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받는 게 저한테는 창피하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받고 갚아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생각했던 걸 꿈꿨던 걸 이제 다시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게 우리 아들이 대학을 처음 입학을 하고 첫 등록금을 주고 난 다음에 뭐 얘가 공부 조금 해서 그래도 많이 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들한테 했던 것들 다른 누구한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한국장애인장학회를 알게 됐고, 저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가진 건 없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해서 처음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 모두 또 그 뜻을 동참하고 있고요. 매달 직원들도 한 번 빠짐없이 다 이렇게 10,000원씩이라도 CMS를 해서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 장학금 지원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주는 장학생 애들은 1년간 지원을 해요. 1년간. 그리고 12월 달에 하는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그 사단법인이나 우리 회사에서나 이런 데 여기저기서 모금만 모은 걸 갖고 12월 달에 또 이렇게 하고요. 1년에 2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 장학사업장을 꾸리게 된 이유가 많은 그 장애를 가지고 소외된 장애 학생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여기서 그냥 장학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일자리가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제가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첫 번째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안팎으로 아낌없는 사회 환원을 실시하는 장애인 장학사업장. 명실상부 사회적 모범 기업으로 세상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곳에 사상팔경의 멋진 비경 못지않게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이 있다는데, 수제 초콜릿 카페 초코진이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수제 초콜릿의 달인 이경훈 대표. 와, 50%, 60%도 아니고요. 100% 리얼 초콜릿을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초코진이는 어떤 초콜릿 카페인지 정식으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예, 저희는 초콜릿 전문점입니다. 진짜 초콜릿, 플라스틱 초콜릿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쓰고 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곳입니다. 카카오 버터 100%, 그 다음에 카카오메스 70% 이상 쓰고 있는 카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코진이, 여러분 이름 진짜 이쁘죠? 이 초코진이는 어떤 뜻으로 만드신 건가요? 네, 알라딘 램프 요정 이름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매운 초콜릿도 되고 짠 초콜릿도 됩니다. 고객 취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램프의 요정 진이 말고 제가 숨겨져 있는 뜻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집사람 이름 따려고 진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집사람 이름이 김진입니다. 항상 진이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고생만 한 집사람한테 뭐라도 카페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진이라는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와, 그런 로맨틱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네요. 초코진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댄디하시고 깔끔하시고 딱 정장 차림이셔서 솔직히 초콜릿 카페랑은 별로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사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제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언어장애, 시야결손, 난독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때까지 병실에만 계속 있다가 집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넉넉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집사람과 한 상의 끝에 조그만 초콜릿 강의라도 배워가지고 장사를 좀 해보자, 그런 뜻으로 좋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된 게 초코진이었습니다. 수제 초콜릿이라는 색다른 아이템으로 카페를 시작했지만 사실 창업 초기엔 주변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의 경쟁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100% 수제 초콜릿과 일반 초콜릿과의 차이점을 홍보하며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듯 고객에게 좋은 초콜릿을 공급한다는 신념으로 초코지니를 설립한 이경훈 대표. 그의 정성이 통했는지 점심시간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북적인다. 특히 최근엔 웰빙 초콜릿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발렌타인데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용 선물은 물론 가족 단위의 방문도 늘고 있다는데 맛을 본 손님들의 평가는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남성분이 여기 초콜릿샵에 계시네요. 여기 초코지니엔 자주 오시나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단골 손님이시네요. 예. 초코지니 초콜릿 맛은 어떤가요? 많이 달지도 않고, 당도도 적당하고, 사실 시중에 파는 초콜릿은 차원이 좀 다르니까, 예, 편안하게 항상,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초콜릿 맛도 좋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초코지니의 매니아 맞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초콜릿을 먹어본 사람마다 칭찬 일색인 초코지니. 현재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맛과 모양의 수제 초콜릿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대표님, 제가 여기서 진열대를 쭉 보니까 이쁜 거, 맛있어 보이는 거 너무너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총 몇 종류나 이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매장에 있는 것만 20개 종류지만 30개까지 지금 충분히 만들고 있습니다. 30여 종이나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초콜릿들이 있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프레시 초코, 레몬 초콜릿, 얼그레이 초콜릿, 모카 초콜릿, 해삼 초콜릿도 있습니다. 해삼 초콜릿이요? 그 몸에 좋고 비싸다는 해삼까지 초콜릿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중국 손님들이 자꾸 러브콜이 나와서 해삼 초콜릿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그레이, 레몬, 모카 진짜 듣기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 천진데 저 그럼 여기서 그 30여 종의 초콜릿 다 먹고 가도 되는 건가요? 고객이 원한다면 답을 하는 게 초코진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여기서 모든 초콜릿을 다 섭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그레이에서부터 레몬, 녹차, 해삼 초콜릿까지 그 종류만 해도 현재 30여 종이나 된다. 이렇듯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한 수제 초콜릿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걸까? 그런데요, 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쁘고 맛있는 초콜릿들을 정말 직접 만들고 계시는지 제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거든요. 대표님, 저 지금 초콜릿 만드는 거 너무 구경하고 싶은데 직접 초콜릿 만드는 모습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대웹인데 원하신다면 저 따라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그 비밀의 장소로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까 말했던 비밀의 장소에 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어떤 초콜릿 만드는 건가요? 예, 가장 기본이면서도 수제 초콜릿의 기술을 금방 알 수 있는 프레시 초콜릿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 프레시 초콜릿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저한테 차근차근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릇에 초콜릿을 넣고 녹을 때까지 잘 저은 다음 우유나 생크림 등 입맛에 따라 첨가물을 넣은 후 초콜릿과 첨가물이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그 다음 액체 상태인 초콜릿을 틀에 넣고 모양을 만든 후 냉동으로 얼려 고형 상태로 만들면 초콜릿이 완성된다. 드디어 공개된 초코지니표 프레시 초콜릿. 100% 카카오 버터가 들어간 고급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초코지니. 맛과 품질, 건강에 좋은 명품 초콜릿으로 인정한다. 초코지니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는데 오늘따라 다들 열띤 모습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이벤트가 진행되는 걸까? 네, 초코지니의 지니와 이름이 똑같은 우리 김지니 초콜릿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지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은 저희 보통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아하는 이제 파베 초콜릿이라고 입안에 넣었을 때 사르르 부드럽게 녹는 그런 초콜릿을 만들 겁니다.
혹시 그 생초콜릿 맞나요? 네, 맞아요. 생초콜릿이라고도 하고 후레쉬 초콜릿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신선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한 서너 개, 같은 초콜릿인데도 서너 개가 붙습니다. 오늘은 바로 초콜릿 체험교육 행사가 있는 날. 초코지니에서는 지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제 초콜릿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데 손님들에게 그야말로 인기 만점이다. 테이블 위에 놓인 조리기구들을 이용해 열심히 초콜릿을 만드는 초코지니 회원들. 초콜릿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의 비율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이 대표의 조언에 따라 정성껏 만들어본다. 열심히 저어 녹인 초콜릿에 생크림을 넣은 후 틀에 붓고 냉동으로 얼려 고형 상태로 만들면 원하는 초콜릿이 탄생하는데 초콜릿에 별 관심도 없고 평소 잘 먹지도 않던 사람들이 시간을 내고 노력을 들여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수제 초콜릿을 만들었다. 제가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 그죠? 네. 짠. 누군가에겐 위로를, 또 누군가에겐 희망을 전해줄 초콜릿. 마음을 전하는 초콜릿으로 행복이 가득하다. 우선 제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전 지금 너무 뿌듯하고요. 아까 보셨지만 정말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 맛이 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레시피대로 만드니까 카카오가 원래 되게 쓴맛인데 쓴맛이 전혀 나지도 않고 되게 달콤한데 또 그 달콤함이 진하지도 않고 이 입속에 막 초콜릿 천국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초콜릿 체험 교육이 끝난 늦은 오후. 어딘가를 바쁘게 나서는 이경훈 대표. 대표님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공장에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요? 그럼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좀 같이 가보실래요? 네. 이경훈 대표는 초코지니 카페 근처에 마련된 공장을 평소에도 틈틈이 찾아보고 있다. 지난해 그는 초코지니의 앞날을 위해 이곳에 공장을 마련했다. 비록 40여 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초콜릿 체험 학습장도 짓고 초콜릿 연구와 메뉴 개발도 하고 이곳엔 그의 미래도 함께 담겨 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계획에 따라 준비하다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경훈 대표. 본격적으로 초콜릿 공장이 가동되면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원두 기계를 사용해 한국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수제 초콜릿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네,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초코지니의 미래를 저까지 상상하게 되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초코지니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유럽의 비싼 초콜릿보다도 단가를 줄이는 한국산 초콜릿을 만들면 서민들이나 애들한테도 저렴하게 건강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을 통해서 초콜릿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애들도 쉽게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되겠다 싶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는 분들한테 이 공장을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달콤한 맛과 영양으로 수제 초콜릿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초코지니의 이경훈 대표. 몸에 좋은 웰빙 초콜릿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초콜릿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본다.